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무승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빌라와 리버풀 상대로도 골을 넣었고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3골을 터뜨렸지만 원하는 성적과는 거리가 있다. 거기에 한국 대표팀에 차출됐던 황희찬이 부상을 당했기에 벤치 공격 옵션도 줄었다. 게데스와 사라비아 등이 선발 출전할 라르센을 지원해 공격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이어서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뉴캐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 차로 역전당했다. 그래도 벤치에서 나올 보조 공격수가 없고 데브라이너가 부상을 당한 걸 감안하면 실망할 초반은 아니다. 홀란드와 실바, 포든과 도쿠 등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도 건강하게 돌아왔다. 맨시티는 스파르타 프라하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 홈경기고 시간이 있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실바와 그릴리시 도쿠의 이선 지원 속에 홀란드가 허술한 상대 수비를 몰아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홀슈타인 킬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홀슈타인은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팀이었다. 그러나 승격 이후 나선 일부 리그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지만 리그 첫 승이 없다. 마치노를 필두로 공격진은 3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실점이 너무 많다. 잔류를 위해서는 에라스와 게시윌 등 수비진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어서 우니온은 홈 3연승을 기록하며 초반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비록 원정 승리가 없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비는 팀의 확실한 장점이다. 도에키를 필두로 디오고 레이트 등 견고한 센터백들이 잘해주고 있고 캐디라는 볼란치로 나서 수비를 보호 중이다. 이 경기를 통해 원정 첫 승을 노린다. 리그 무승이자 승격팀 상대로 우니온이 어느 정도 전력의 우위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시에바추와 홀러바흐 등 팀이 기대한 공격진은 다소 기복이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마치노가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홀슈타인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요르카 대 라요 바이카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무리키의 시즌 초반 공백에도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사일라인과 아부돈 등 스트라이커 자원에 골은 적었지만 로드리게스와 페르난데스가 예상 밖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 또 늘 그들을 라리가 잔류로 이끌었던 수비력이 올 시즌에도 안정적이다. 라일로와 모이카, 마페오 등 팀의 최종 수비가 어느 팀 상대로도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라이온은 휴식기를 무패로 들어가며 8위로 올라섰다. 지로나와 아틀레티코 등 챔스 진출팀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고 하위권 팀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점을 챙겼다. 콜롬비아 대표팀의 주장인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이선에서 엠바바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팔라전도 역할을 했다. 마요르카는 에스파뇰에 패하며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홈 경기력은 믿을만하다. 코스타와 모를라네스 등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도 있다. 단 라요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르젠의 리드 아래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원정팀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가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리그 3위지만 바르샤와 레알 등 선두권 팀들의 승점차가 제법 뒤져 있다. 레알과 더불어 리그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았다. 새로 가세한 갤러거와 르노르망 등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기대한 알바레즈가 3골에 그쳤다. 그래도 노르웨이 팀에서 2경기 모두 골을 기록하고 돌아온 세를로스를 비롯해 그리즈만과 리켈메 등 해결할 선수는 충분하다. 이어서 레가네스는 5시즌 만에 돌아온 라리가에서 고전 중이다. 빠르게 첫 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승리가 없다. 세르히오 곤잘레스와 사이엔스, 에르난데스 등 최종 수비가 3경기에서 단 2실점만 할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는 공격진이다.
알러와 후안 크루즈 등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 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레가네스는 지난 시즌 세군다를 제패하고 기세 좋게 라리가로 올라왔다. 여러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살찌우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팀으로서의 모습이 아쉽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한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알바레스와 드폴 등 남미 대륙을 다녀온 선수들이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고 푹 쉰 그리즈만이 공격을 이끌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르하브르 대 올림피크 리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르하브르는 승격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잔류에 성공했고 이제 안정적인 중위권 팀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단 시즌 출발은 다소 아쉽다. 오세르전 승리 이후 4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모나코와 브레스트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이 경기를 통해 연패를 끊어야 한다. 타레갈리니 공격 상황에서 더 안정감 있게 팀을 이끌어야 강등권 탈출이 가능하다. 이어서 리옹은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했다. 홈에서 마르세유에 패하며 다소 주춤할 수 있었는데 툴루즈와 낭트를 연파했다. 또 다시 돌아온 유로파에서 초반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라카제트와 벨라마, 세르키스리톱이 최전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미카우타제와 누아마 등 교체로 들어와 흐름을 이어갈 선수들도 벤치에 즐비하다. 리옹은 다음 일정이 베식타스와의 유로파 경기지만 홈 일정이기에 이번 르하브르전에 굳이 힘을 뺄 이유가 없다. 베레타우트와 톨리소가 중원에 나와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벨라마가 측면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몰아칠 리옹이 승리할 것이다. 올림피크 리옹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헤라클레스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는 고어헤드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엥겔스와 루카 등 공격진이 최근 기회를 잘 마무리했고 트잔트의 측면 돌파도 잘 됐다. 단 수비 라인은 상대에 따른 기복이 컸다. 미라니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잔실수가 있었고 중원의 수비 보호도 아쉬웠다. 이어서 아약스는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베테랑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어린 선수 위주로 팀 컬러를 바꾼 지난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는데 후반기에 반등했고 이번 시즌은 우승권 전력을 자랑 중이다. 타 팀들에 비해 두 경기를 덜 소화했음에도 오이고 같은 경기수가 되면 2위권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베르바인의 이탈에도 트라오레와 미카 고즈 등이 그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헤라클레스의 홈이지만 아약스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다음 일정이 아제르바이잔 원정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는 아약스기에 클라센과 핸더슨이 중원에 나설 수 있고 브로비와 베우호스트, 아크폼이 상대의 수비를 몰아치며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베네치아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는 승격팀으로 초반 고전 중이다. 제노와 상대로 1승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6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로 처졌다. 파르마와 코모 등 같이 승격한 팀들이 전력 보강을 착실하게 하며 나름 선전 중인 것과 달리 이적생 효과가 떨어진다. 핀란드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포우얀 팔로의 문전한 마무리는 좋지만 중원에서 확실하게 공격 전개를 해줄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에서 분데스리가 우승팀인 레버쿠젠을 완파하며 챔스 티켓을 따냈기에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초반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루크먼과 레테기 듀오가 시너지를 내며 특유의 화력이 살아났고 파살리치가 공격 전개를 잘 이끌고 있다. 고센스와 아테보어가 이제 모두 사라진 측면에서는 자파코스트가 돌파로 팀의 힘이 되고 있다. 베네치아는 연패 탈출을 위해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부시오와 카빌리아 등이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상대를 넘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살리치와 에데르송의 아탈란타 중원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레테기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아탈란타가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아탈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